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결국은 이제 양 진영의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지지도가 이제 거의 붙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지난 20대 대선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후보 0.73%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붙었다고 봐야겠죠. 1%포인트 안에서 결정이 났고, 이번 선거는 예초에 뭐 워낙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뭐 과반을 50%를 넘어가니까 김문수 후보가 힘들 것이다. 특히 김문수 후보가 이 경선 과정에서 후보 교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고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가 있으면서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죠. 리얼미터는 이 ARS 방식으로 하는 조사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로 갤럽이나 NBS라든지 직접 이 전화를 걸어서 선거 운동, 그러니까 직접 응답을 받는 그런 조사가 아니라 기계음에 따라 하는 조사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아마 그걸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가 48.1%, 김문수 후보가 38.6%, 이준석 후보가 9.4% 이런 결과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주 대비 한 2.1%포인트 떨어졌고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3%포인트가 올라갔고 이준석 후보도 한 0.7%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 지지율이 조금의 변화가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지지층들 중에서 이번에 투표 안 해, 투표 포기하겠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라든지 투표를 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라는 분들,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TV 토론에서 선전했던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얼미터 측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TV 토론이나 또 유세 현장에서 발언했던 커피 원가 120원, 호텔 경제학,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조금 이탈, 그다음 PK와 TK 쪽에서 조금의 이탈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아마 리얼미터 측의 분석입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가 이 3%포인트 상승한 것, 그 이유에 대해서 리얼미터 측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유세 지원, 이것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지금 산술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합해지면 이재명 후보와 비슷비슷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물론 뭐 이 덧셈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서 합할 경우에 빠지는 표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감안 뭐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산술적으로 보자면 일단 두 사람의 합이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와 조금 대항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있다. 뭐 이 정도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건 아마 이제 초기에 불리했던 여론 지형에서 조금의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한 우려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커피 원가 120원, 호텔 경제학, 이 부분이 좌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토대, 지식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어제 이재명 후보가요, 왜 아주 강하게 이 언론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말을 왜곡하고 있다, 뭐 이런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신의 호텔 경영 이런 문제도 비난하고 있다는 하는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커피, 아마 요즘 카페가 저희 회사 근처도 거의 두 집 건너 한 집은 다 커피숍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집에서 이재명 후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이제 이 계곡 근처에 이제 뭐 닭죽 팔고 이런 분들이 이제 철거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해서 철거하면 여러분들 커피숍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주변에 닭죽 팔지 말고 커피 파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원가라는 의미는 어떻게 읽으신가요?
보통 경제학에서 원가라는 이야기는 어떤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뭐 커피 원두값이 있겠죠. 순수한 원두값, 수입했을 때 원두값이 최근에는 꽤 비싸졌다고 그래요. 한 210g에 600원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2019년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 그때 원두 가격은 170원 정도 했다고 그래요. 170에서 뭐 싼 거는 뭐 120원 정도 있는데. 근데 커피숍에서 팔 때는 120원을 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임대를 해야겠죠, 장소를. 임대비가 들어가죠. 그 기계들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비용을 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알바 비용이 내가야 되죠. 물값 있죠. 전기료 있죠. 뭐 이런 거 따지면 실제로 이문은 커피값의 한 20%에 3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뭐 장사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커피값을 120원 들어서 8,000원 주고 판다고 그러면 저도 다 그만두고 그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피숍 운영자들 보면 아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익을 남기고 있단 말이야? 반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원뜻은 알겠어요. 어떤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뜻은 닭죽 파는 것보다 커피 파는 게 좀 이문이 좋다 이런 뜻일 텐데 근데 말은 정확하게 해야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됐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죠. 아 제가 좀 실수했고 그게 그 원두값이다 120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걸 고치질 않습니다. 끝까지 내 말이 옳았다. 그 언론들 잘못 보도한 거야. 지금 저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야기한 거 잘못한 거야. 그래서 지금 고발했습니다. 자기 말 왜곡했다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120원 이야기를 원재료값, 즉 원두값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원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호텔 경영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호텔에 10만 원 주고 예약을 했는데 그러면 그 주인은 10만 원 가지고 가구도 사고 뭐도 사고 해서 그럼 돈이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텔 이 예약했던 사람이 취소해도 돈은 돌았다. 그리고 경제는 살아났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호텔 비용을 취소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취소하면 어떻게 되죠?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 일단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10만 원 받은 걸 했는데 안 준다. 그러면 이 구매를 무슨 돈으로 하죠? 결국 빚으로 할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산하죠. 즉 어떤 것이 누가 온다고 그랬다가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주체자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아니야. 그 손해 안 입어. 돈이 돌았으니까 일단 돌았으니까 경제에 플러스가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글쎄 여러분 이거 뭐 경제학 지식이 없는 분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그건 아니지. 내가 지금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았으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이제 홍콩에서 배 들어와. 조금 있으면 나 돈 잔뜩 들어와. 그러니까 좀 돈 쓰자. 썼는데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그다 부채지 않습니까? 다 빚이에요. 망해요. 근데 그게 돈이 돌아왔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졌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지원금이나 이걸 막 주면 돈을 뿌리면 돈이 돌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데 문제는 이제 그 옛날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국가 부채가 쌓이는 거예요. 지금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면 국가 부채라는 게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갚을 이자만 해도 꽤 됩니다. 한 달에 몇 천억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국가 기본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국가 전담기구를 설치할 거다. 기본사회는 참 포기하지 않는군요. 자, 근데 이 말이 더 이제 지금 충격적입니다. 뭐냐면 저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너 무식해. 정부가 돈을 써야지. 나라 빚이 100조 원이 넘는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하면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요. 저를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대체 언제 쓸 거냐? 부채 비율을 1,000조 원 넘었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처럼 여러분 정부가 부채가 지금 1,000조 원이 넘어요. 지금 우리 이자 비용이 너무 많아요. 이거 재정 적자가 되면 우리 힘들어져요. 국가가. 국채 비율이 이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신용도가 떨어지면 기업들 돈 빌리기가 어려워요.
이자를 더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의 월급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늘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나라가 좀 달라요. 즉 달러화를 하는 미국이나 그다음 일본처럼 하는 기축통화국이라는 게 있죠. 기축통화국이라는 것은 세계 화폐의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돈입니다. 즉 달러나 엔화. 근데 우리나라 돈이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 되나요? 안 돼요. 일본 돈이나 미국 돈은 경제가 워낙 튼튼하고 돈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축통화국은 부채 비율이 좀 낮아도 자기도 찍어내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일본의 국채가요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발작, 즉 미국 국채 금리 발작. 금리 수준이 미국 같은 경우는 2023년 10월 이후에 최고 금액이었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의 지금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신호가 오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금리가 지금 올라간 거죠. 근데 좀처럼 일본은 안 올라가. 일본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왜? 재정 적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적자가 심각해지면 나라의 어떤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죄송합니다. 금리에 문제가 생기고 금리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 빚지면 안 된다는 거 당신 무식해. 이현종 당신 무식한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식한가요? 이재명 후보가 무식한가요? 여러분 집에 살림도 야 일단 돈은 쓰고 봐야지 지금 써야 돈이 돌 거 아니냐. 안 돼요. 우리 저축 좀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쓸 돈이 없어요. 아빠 월급 지금 다음 달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누가 현명한 거죠? 그건 뭐 여러분들 다 자명하실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기본사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기본소득,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화폐,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이 돈 뿌리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취임을 하게 되면 뭐 일단 이 추경을 해서 30조에서 50조 원 정도를 뿌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1000조를 넘어갔는데 더 뿌리게 되면 적자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걸 다시 무식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굉장히 아마 지금 어려운 구조로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검찰에 대해서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조상원 4차장이 사표를 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요. 이재명 후보의 수사를 했던 8가지 사건의 수사를 했던 검사들 한 150명이 지금 뭐 검찰을 떠날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민주당이 검찰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기소청으로 격화시키고 그 다음에 검사징계법을 바꿔서 지금은 검찰총장이 이 법무부장을 요청을 해야지만이 검사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민주당이 제기한 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어요. 이게 바뀌어지면 무슨 일이 나느냐? 예를 들어서 정청래나 뭐 박범계나 뭐 이런 분들이 이 법무부 장관 되면 어이 이재명 후보 수사했던 사람들 검사들 너 이제 징계. 근데 검사는요 징계가 시작되면 조사가 시작되면 사표를 못 냅니다. 사표가 수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일단 이 사람이 해임되면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면직되면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안 돼요. 변호사법에 따라서. 그럼 3년 동안 쫄쫄 굶는 겁니다. 그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갑자기 들어와서 검사 나 징계하겠다 그러면 3년 동안 지금 변호사도 못하고 쫄쫄 굶네? 빨리 나가자. 어차피 뭐 검찰에 이제 수사권도 안 준다고 나가자. 이런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4명 탄핵이 지금 대상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의 이재명 포비아, 즉 경제와 검찰에 대한 정치보복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추락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반대로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금 어떤 것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저께 부산시작으로 인해서 어제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선거운동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뭐 대구 서문시장에는 어마어마하게 인파가 모였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목이 다 쉬었는데 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아니라 이제 김문수를 외쳐달라.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이제 명확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보수층들, 이분들이 그동안 투표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포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래도 이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는 건 막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됐고, 거기에 한동훈 후보 전 대표가 명분을 주면서 지금 전반적인 어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 가보면 거기는 주로 자유통일당 사람들하고 우리공화당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단일화 문제에 대한 어떤 가능성 커지고, 한동훈 후보의 어떤 선거운동 참전,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한덕수 후보는, 참 제가 오늘 이 뉴스를 보니까 참 충격적인데요. 손학규 전 대표가 최근에 한덕수 후보를 만났대요. 전 총리를 만나서, 아니 당신 그래도 국민의힘 입당도 했고 섭섭한 게 많겠지만 그래도 김문수 후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한 전 총리가 NO! 라고 했답니다. 저 그냥 자연인으로 살래요. 전 이거 보면서요, 정말 실망이 너무 커요. 왜? 아니 본인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경선판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본인이 지금 출마하겠다는 썰이 막 나오고 언론들이 이걸 막 받아쓰고 하면서 국민의힘 경선이 마이너리로 전락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국민의힘 후보 딱 정해지기 직전에 본인이 5월 2일 날 딱 사퇴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00원 주고 입당하고, 그래갖고 나 단일화 하자, 김문수 후보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한 번도 경선이나 토론도 안 해보고 하자고 해갖고 그것도 판을 완전히 끌어서 결국 친윤들이 한덕수 후보를 밀면서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강제로 지금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당원 투표에서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는 안 된다, 내가 김문수 후보하고 똑같지 이 생각을 동의하진 않지만 이거는 반민주적이다, 정당 민주에 반한다 하면서 그냥 페이스북 올리고 해서 결국 어떻게 돼?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 파동을 일으킨 장본인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 선거운동 안 하겠대요. 그렇게 소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홍준표 전 시장 어떻습니까? 당 탈당해서 가더니 계속 국민의힘 비난하더니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특사를 4명을 보내갖고 설득하느니 뭐하느니 하다가 결국 안 돌아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 때까지.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국민의힘의 이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판단력이 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아니 돈 들여서 뭐하러 하와이까지 갑니까? 이미 당에 마음 떠난 사람인데 온다고 뭐 표가 됩니까 그게? 한덕수 전 총리, 이분은요 평생 공직자, 제가 아마 이현종의 이슈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분은 정치할 분이 아니라고요. 왜냐, 평생 그냥 관료만 하셨고 아무런 정책 책임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갑자기 부추겨서 선거운동에 내세워놔놓고 이제 와서 선거운동 왜 안 하는 거? 나 자연인을 살래. 그냥 안 해요. 그럼 어떡하자는 겁니까 이게? 정치인들은 그나마 정치적 책임이라도 진다고 그러죠. 이분은 지금 아무 책임도 없이 그냥 가버렸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한덕수 총리 처음에 나올 때부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거 아니다, 거듭 말씀드렸는데 하다 결국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게 없었으면 그나마 지금 선거판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경선판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 이 정책 판단에 이 무능력 가지고 있는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당권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